오늘도 부장님 욕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평생 그 술집을 벗어나지 못할 완벽한 톱니바퀴입니다. 아니, 어쩌면 톱니바퀴조차 되지 못한 채 누군가의 기름칠 한 번에 갈려나갈 소모품일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당신의 발을 보십시오. 그럴싸한 브랜드 로고가 박힌 한정판 운동화가 신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거실 한 구석에 신지도 않을 신발 상자를 탑처럼 쌓아두고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황금알이라도 되는 양 쓰다듬고 계십니까? 참으로 가련한 풍경입니다. 우리 K컴퍼니의 신입사원 김대리와 박사원을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 이본 부장이 아주 가끔 그리고 아주 무작위로 발행하는 차세대 리더 인증권, 일명 L티켓 응모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티켓이 무엇이냐고요? 이본 부장이 직접 서명한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습니다. 이 티켓을 3장 모으면 차기 과장 승진권이 주어지고 5장을 모으면 임원들과의 비밀 회식에 참석할 자격이 생긴다는 괴소문을 말입니다. 이본 부장은 이 갈증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충분히 모두에게 줄 수 있는 포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정판이라는 이름을 붙여 아주 극소수에게만 추첨으로 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열광하는 드롭 방식의 본질입니다. 갈증은 가치를 만듭니다. 사실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을 만드는 것이지요. 김 대리는 운 좋게 당첨된 티켓 한 장을 신입사원에게 정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아치웁니다. 신입사원은 그 티켓을 사기 위해 이번 달 월급은 물론이고 사내 복지 대출까지 끌어다 씁니다. 신기한 점은 그 누구도 이 티켓을 실제로 사용하여 승진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용하는 순간 그 티켓은 가치를 잃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더 높은 가격에 사줄 다음 바보를 기다리며 상자 속에 티켓을 모셔둘 뿐입니다. 운동화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친 아스팔트 위를 걷고 당신의 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리셀 시장에서 운동화는 신는 순간 중고가 되어 가치가 폭락하는 기괴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신지 못하는 신발, 걷지 못하는 보물. 이것이 자본주의가 당신에게 선사한 현대판 튤립 알뿔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사원은 오늘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신발장 안의 가죽 조각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어제보다 리셀가가 5만 원 올랐다는 플랫폼의 숫자 노름에 취해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신발 살 돈이 없어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출근합니다. 자신의 발은 짓무르고 있는데 신지도 못할 신발의 가죽 상태를 걱정하며 습기 제거제를 갈아 끼우는 그 모습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이본 부장은 집무실 창밖으로 이런 사원들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실소를 흘립니다. 자신이 던진 미끼에 걸려 서로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개미들의 아우성이 그에게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처럼 들릴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그 상자 속의 가죽 조각이 어떻게 당신의 목을 죄는 밧줄로 변하는지, 그 추악한 설계도를 더 깊숙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고 자부하십니까? 차트의 붉은 선이 당신의 미래를 그려줄 거라 믿으며 매일 밤 리셀 플랫폼의 알람에 가슴 설레는 당신을 보면 저는 가끔 이 세상이 거대한 정신병원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망하는 그 한정판의 가치는 어디에서 옵니까? 가죽의 질입니까? 아니면 밑창의 견고함입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오직 당신을 굶주리게 하려는 설계자들의 치밀한 계상이 두드리는 소리에서 나옵니다. 우리 K컴퍼니의 심장부, 전략기획실의 이본 부장이 어떻게 이 가짜 축제를 기획하는지 그 추악한 뒷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 신고 있던 운동화를 당장 벗어 던지고 싶어질 겁니다. 이본 부장은 매주 월요일 아침 황금빛 네스프레소 캡슐을 내리며 이번 주에 풀 가짜 희망의 수량을 결정합니다. 그에게 엘티켓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한꺼번에 시장에 풀지 않습니다.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다이아몬드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부러 서버를 지연시키고 당첨 실패라는 문구를 수만 명의 사원들에게 전송합니다. 실패한 사원들은 좌절하는 대신 더 큰 갈증을 느낍니다. 다음번엔 반드시 내 차례다. 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브랜드가 드롭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물건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것 같습니까?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신어도 남을 만큼의 신발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들은 그것을 창고 깊숙이 가두고 오직 몇 켤레만을 바늘 구멍 같은 틈새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리셀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도박장을 운영합니다. 우리 회사의 사내 게시판 거래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번 부장은 사원들이 서로 티켓을 비싸게 주고받을 때마다 거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사원들의 복지 포인트를 야금야금 뜯어갑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본 부장의 비자금 계좌는 두둑해지고 사원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더 깊은 빚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본 부장의 충견 노릇을 하는 박 부장과 최 과장 같은 이른바 사내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들은 퇴근 후 개인 방송을 켜고 말합니다. 지금 L티켓 3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5년 뒤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 가치에 대한 레버리지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신입사원들은 카드 할부를 긁고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까? 그 말을 내뱉는 박 부장은 이미 자기가 가진 티켓을 고점에서 모두 처분하고 현금화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미 파티장을 빠져나와 차가운 생수를 마시며 불타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당신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짜인 카르텔입니다. 브랜드는 굶주림을 제조하고 플랫폼은 판을 깔며 인플루언서는 바람을 잡습니다. 그 사이에서 당신은 희소성이라는 환각제를 주입받은 채 신지도 못할 가죽 조각의 인생을 저당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의 자본시장은 더 이상 실질적인 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더 바보인가를 겨루는 경기장일 뿐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플랫폼의 노란색 상승 그래프는 당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설계자들의 금고로 빨려 들어가는 돈의 유속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상자 속에 갇힌 운동화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 상자는 당신의 영혼을 가두는 작은 감옥입니다. 신발을 신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본 부장이 던지는 미끼를 물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물고기 떼들. 그 비릿한 욕망의 냄새가 이 회사의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영리한 투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야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화려한 끈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셨습니까?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매번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신사들이 튤립 알뿌리 하나에 집 한 채를 걸었던 광기나 지금 당신이 거실에 쌓아둔 그 가죽 조각에 인생을 거는 객기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언제나 이번만은 다르다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속삭이며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파티의 끝은 가장 화려한 조명이 꺼지는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 이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나직이 묻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 K컴퍼니에도 마침내 그 서늘한 진실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내 게시판은 여전히 L티켓의 상승 곡선으로 뜨겁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점심을 굶어가며 리볼빙 한도를 확인하고 대리급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들먹이며 티켓 매집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시스템이 그들의 미래를 갈아 넣어 굴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이본 부장이 회심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그는 전략기획실 회의에서 아주 짧은 공고문 하나를 작성합니다. 다음 달부터 인재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하며 기존의 L티켓은 신규 마일리지로 전환 시 10분의 1의 가치만 인정함. 이 한 문장이 불러올 파장을 이본 부장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공고가 뜨기 직전 이본 부장과 그 일가 친척들은 이미 자신들이 보유했던 막대한 양의 L티켓을 사내 게시판에서 최고가에 모두 처분했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냐고요? 바로 지금이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박 부장의 선동에 속아 카드 할부를 긁어대던 막내 사원들에게 넘겼습니다. 이본 부장의 계좌에는 실질적인 현금과 금괴가 쌓였고 사원들의 손에는 이제 곧 휴지 조각이 될 종이 뭉치와 빛 독촉장만 남겨졌습니다. 거품이 터지는 소리는 천둥 번개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 즉 유동성이 마르는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소식에 카드사들이 리볼빙 이자율을 높이자 당장 이번 달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한 사원들이 하나둘 티켓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00만 원을 호가하던 티켓이 180만 원, 150만 원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지금 사면 싸게 사는 것이라며 달려들던 개미들도 이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플랫폼의 노란색 그래프는 순식간에 핏빛 빨간색으로 물들며 수직 낙하합니다. 박 사원의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지도 못하고 상자째 모셔두었던 그 신발들이 이제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처럼 그를 압박해 옵니다. 카드사에서는 하루에 수십 통씩 독촉 전화를 걸어오고 사내 복지 대출 이자는 월급의 절반을 갉아먹습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신발을 팔려고 내놓지만 이미 시장은 죽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가득한 지옥도 200만 원에 샀던 꿈은 이제 20만 원에도 거들떠보지 않는 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짜 희소성을 쫓던 자들이 맞이하는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이 와중에 이본 부장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구조조정 본부를 가동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사원들의 복지를 축소하고 사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티켓값 폭락으로 파산 직전에 몰린 사원들에게 더 큰 채찍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본 부장에게 사원들의 눈물은 관심 바뀝니다. 그는 이미 거품이 꺼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가짜 가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이 아니라 친환경 탄소 배출권일까요? 아니면 AI 협업 지수일까요? 이름만 바뀔 뿐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들의 손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견고한 리셀의 세계는 사실 얇은 유리 가면과 같았습니다. 설계자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박살나는 가짜 낙원 말입니다. 상자를 열고 신발을 꺼내 보십시오. 그 가죽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가죽끈이 되어 돌아왔습니까?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조명이 꺼진 뒤 남겨진 전단지처럼 당신의 자산은 차가운 바닥에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비정한 난장판 속에서 오직 김 부장 같은 관찰자만이 창밖의 비상구를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이 거대한 도박장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홀로 불 꺼진 전광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모은 그 한정판 운동화들이 이제는 당신의 방 한 칸을 차지한 거대한 종이 쓰레기 더미로 보이기 시작하셨습니까? 이본 부장은 이미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썰며 다음 사기극을 구상하고 있고 당신에게 리볼빙을 권하던 박 부장은 새로 뽑은 외제차를 타고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직 당신과 당신이 온몸으로 짊어져야 할 차가운 빚의 무게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자본주의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설계자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성실한 패배입니까? 자본주의의 설계도를 훔쳐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잔혹한 진실을 알려드리지요. 이 바닥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남들이 열광하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열광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지분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지도 못할 신발 상자를 신주단지 모시듯 쌓아둘 때 이본 부장은 그 신발을 만드는 공장의 원자재를 사들였고 그 신발이 거래되는 플랫폼의 서버를 임대했습니다. 당신이 희소성이라는 환각에 취해 가죽 조각에 수백만 원을 지불할 때 진짜 설계자들은 필연성이라는 자산 위에 올라타 당신의 욕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유행이 지나면 냄새나는 소모품에 불과하지만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누군가의 시간을 지배하는 기술은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꽉 막힌 신발장 문을 열고 차가운 현실로 나오십시오. 남들처럼 야근해서 번 피 같은 돈으로 또 다른 가짜 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짓은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이 썩은 회사를 탈출할 진짜 비상구는 리셀과 그래프의 노란 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동력이 자본으로 치환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시간의 흐름에도 마모되지 않는 진짜 자산으로 옮겨 심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남들이 다 아는 뉴스나 인플루언서의 가벼운 입담 따위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뚫리는지 그 생태계의 급소를 찾아내십시오. 그것만이 이 본부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흉터가 남아야 그 자리가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여전히 이 가짜 파티가 영원할 거라 믿으며 상자 속 가죽 냄새에 취해 있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하지 마십시오. 저는 잠든 사람을 깨울 수는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재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정한 설계도 위에서 나만의 비상구를 찾고 진짜 게임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기꺼이 저와 함께 다음 퍼즐 조각을 맞춰보셔도 좋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의 톱니바퀴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톱니바퀴를 돌리는 거대한 동력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